네, 저는 SK텔레콤의 컨테이너 솔루션 개발팀장 안재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마지막 세션이라서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저희가 크게 복잡한 거는 준비한 게 아니라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Let's make Kubernetes boring인데요. 쿠버네티스를 단순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심심한 놈으로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약간은 좀 자극적인 제목인 것 같지만 일단 왜 그런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하고 저희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클라우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좀 이력을 말씀드리면 위에 건 빼고 저는 2010년에 지금 이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있는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표를 맡았었고요. 지금은 조성수님이 굉장히 잘 맡아서 해주고 계시는데요. 2010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2년이나 지났네요. 12년 지났는데 여전히 이렇게 물론 쿠버네티스와 다른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저로서 되게 기쁩니다. 저희 팀은 2015년부터 SK텔레콤에서 가상화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일단 이때는 내부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한 일은 오픈스택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전부 다 컨테이너화해서 쿠버네티스에 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스택 자체를 VM이 아니라 오픈스택 컨트롤 플레인들을 쿠버네티스에서 운영하는 기술 개발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유는 오픈스택 자체가 너무 복잡한 소프트웨어라서 설치하거나 형상 변경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오픈스택도 소프트웨어인데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를 컨테이너화하면 저희가 말하는 컨테이너의 이점들을 가지고 이 오픈스택이라는 플랫폼 자체를 좀 쉽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개발이 굉장히 운 좋게도 당시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측에서 AT&T의 개발자분들이나 다른 글로벌 회사의 개발자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에어쉽이라는 지금은 탑레벨 오픈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탑레벨 프로젝트를 AT&T하고 몇 회사와 같이 런칭하는 그런 행운도 저희가 같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오픈스택을 규모는 작지만 저희 상용 LTE망에 이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에어쉽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좋게 봐주셔서 2020년에 오픈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주는 슈퍼 유저 어워드에 수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해였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오픈스택이 아니라 좀 더 쿠버네티스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연구소가 아닌 SK텔레콤의 B2B 엔터프라이즈 기업들하고 고객들을 위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 부문에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게 2020년에 브로드밴드 BTB에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약 3개 데이터 센터에서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지만 200개 이상의 노드와 2000개 이상의 앱 컨테이너가 여러분들이 만약 BTB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보시는 대부분 서비스가 저희가 만든 쿠버네티스 플랫폼 상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국내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나 스타트업 혹은 SMB 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계속 이제 개발과 솔루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쿠버네티스가 제가 처음에 제목에서는 어떻게 하면 얘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신경 쓰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얘기는 했으나 사실 쿠버네티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플랫폼입니다. 쿠버네티스를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걸 위해서 데브옵스, 다양한 데브옵스 기술도 적용을 하시고 특히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로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하는 이제 그런 일도 해보고 컨테이너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어떤 CI/CD 등을 활용해서 그 전에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빠른 시일 내에 유연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죠. 그 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AI와 머신러닝은 쿠버네티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저희가 AI 모델을 러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러닝된 AI 모델을 API화하고 그 다음에 뭐 프레딕션이나 인퍼런싱해서 서빙하는 그런 그 MLOps 같은 경우도 대부분 쿠버네티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솔루션과 기술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끝났죠. 2022년 큐브콘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콘 노스 아메리카가 있었는데 거기 키노트에서 언급된 것들을 좀 따왔는데요. 가트너가 예상하기에 2025년까지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새로운 디지털 이니시에이티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95% 이상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파운데이션, 기반되는 플랫폼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쿠버네티스는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플랫폼이 되죠.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해 보면 절대 보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할 일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좀 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쿠버네티스라는 플랫폼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좀 따져보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플랫폼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것들이 쿠버네티스를 정의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게 가장 중요하냐?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닙니다. 쿠버네티스는 더 이상 컨테이너만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선언적인 API를 만들어내고 제공할 수 있는 디클러레이티브 API 플랫폼으로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2022년 큐브콘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콘의 키노트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 브라이언 라일리신가요?가 한 말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쿠버네티스를 생각할 때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다. 이거에 대한 코어 컨셉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는 디클러레이티브 API들을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이 면이 쿠버네티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코어 컨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쿠버네티스에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쿠버네티스로 가능해진 이런 선언적인 API에 대한 머신너리하고 그런 새로운 패턴들은 아마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를 말하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아니라 쿠버네티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선언적인 API를 만들어내고 관리할 수 있는 API 플랫폼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면 그럼 선언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위에 거는 선언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건 소프트웨어 A가 3개 노드에서 작동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A를 노드 3개 인스톨을 하고 노드 3개에서 어플리케이션 A라는 게 적당하게 만들죠. 이 상태에서 이런 전 과정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의 최종 상태는 실제 설치된 노드 3개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3개 이게 최종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노드 하나가 장애가 나서 2개가 남았다. 그럼 최종 상태는 3개가 아니라 2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운영자들은 이 3개를 맞추기 위해서 장애 노티를 받으면 이 하나를 다시 살리는 작업을 하죠. 이 시스템은 선언적인 시스템은 아닙니다. 선언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일단 운영자는 내가 원하는 최종 상태, desired state를 처음에 선언을 합니다. 나는 노드 3개, 어플리케이션 3개, 이게 내가 원하는 상태야 라고 선언을 하면 그런데 선언된 상태를 선언적인 시스템은 그걸 인풋으로 받아서 보통 그래서 어플라이라고 하죠. 저희가 인스톨이 아니라 이 상태를 시스템에 어플라이 합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앞에 정의된 상태를 구현을 해냅니다. 여기서 최종 상태는 뒤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정의한 3개 노드의 3개 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 하나가 이제 고장이 나면 2개가 남죠. 그런데 나의 최종 스테이트는 3개입니다. 앞에 선언된. 그럼 이 스테이트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하나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3개를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선언된 선언문이 있고
이 중간의 시스템이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서 처음에 선언된 상태를 계속해서 맞춰나가는 시스템이 보통 저희가 선언적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선언적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까요? 쿠버네티스가 정의하고 있는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는 레코드 오브 인텐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의도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쿠버네티스 시스템에 내 의도의 기록은 이런 거야. 뭐 3개 노드에 3개 앱이야.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 시스템에 말해주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말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API는 내가 이렇게 선언한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이제 정의를 해주고 쿠버네티스 컨트롤러가 이렇게 정의된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쿠버네티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쿠버네티스에서 파드라든지 PV라든지 그런 리소스들, 쿠버네티스가 원래 관리하는 리소스들은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런 선언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쿠버네티스는 거기에 더해서 쿠버네티스가 원래 제공한 컨트롤러 외에도 사용자가 지정한 오브젝트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커스텀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는 말씀드렸듯이 내장 자원을 원래 관리하죠. 선언적으로. 근데 내가 임의로 커스텀 컨트롤러하고 커스텀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논리적으로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예를 보면 룩이라는 오픈소스는 스토리지 자체를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셉 같은 경우도 룩이 제공하는 컨트롤러, 오퍼레이트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API로 셉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요. 크로스플레인이라는 회사는 혹은 오픈소스이기도 한데요.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인프라 리소스, 예를 들어서 AWS EC2라든지 애저의 VM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 리소스들을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로 등록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크로스플레인을 사용하면 VM웨어에서 생성하는 VM이라든지 AWS에서 생성하는 EC2 자체가 마치 쿠버네티스의 파드처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플레인은 인프라 리소스를 쿠버네티스 API를 통해서 선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죠. 이게 테라폼을 쓰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테라폼 자동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표준화에 좋고. 근데 일단 테라폼으로 자동으로 구성된 인프라 리소스들의 스테이트가 바뀌었을 때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원래 스테이트로 바꾸도록 인포싱하는 작업은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언적인 방식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설치된 이후에 어떤 드리프트라고 하죠. 변화가 종단에서 생긴다든지 혹은 조금씩 미묘하게 변화가 생겨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생기는 일들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AWS 자체도 ACK라는 AWS 갖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 리소스들을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ACK라는 오픈소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상대가 오브젝트가 뭐든 간에 심지어는 보시면 베어메탈 서버 자체를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로 등록하고 쿠버네티스 API를 통해서 베어메탈을 관리하는 그런 베어메탈 관리 기술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어떤 상대 오브젝트를 커스텀 리소스로 지정을 하고 이를 컨트롤러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제어하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상이 뭐든 간에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리소스로 등록하고 쿠버네티스의 선언적인 API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AP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적인 방식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 기덥수가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잠시만 시간을 보면서 해야겠네요. 최종 상태를 저장할 때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이해하는 문서로 시스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최초에 제가 선언한 이 문서를 관리하게 되죠. 나머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죠. 다시 말하면 어차피 소프트웨어 코드인데 쿠버네티스는 야물이라는 형태로 주로 구성되는 이런 내가 최초에 선언한 이런 다큐멘트들을 기수로 관리하고 기수로 이
다큐멘트에 변화를 주면 나머지는 선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깃에 있는 것들을 바꿈으로써 시스템을 오퍼레이션하는 기덥스라는 것들이 선언적인 시스템하고는 굉장히 좋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시스템에는 기덥스가 반드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AI를 하는 것도 재밌고 심지어 쿠버네티스는 단순히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언적인 API를 만들어낼 수 있는 API 제작소입니다. 너무나 재밌는 일이 많은데 그럼 도대체 쿠버네티스 중에서 어느 부분을 저희는 이렇게 보링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보시면 위에 있는 것들이 저희가 많이 하는 일들이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만들고 AI 서비스를 만들고 MSA를 적용하고 뭐 데브옵스, 기덥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아랫단에 들어가는 쿠버네티스가 필요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쿠버네티스가 설치돼야 되는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만들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인프라도 필요하고 쿠버네티스 필요하고 쿠버네티스가 또 운영하기 그렇게 쉬운 애는 아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보링하게 만들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인프라와 쿠버네티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나는 이 아래 것들은 쉽게 제공만 되면 됩니다. 그럼 그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보링하게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API입니다. 클러스터 API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 시그라는 곳에서 만들었고요. 쿠버네티스의 선언적인 API를 활용을 해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배포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쿠버네티스 API에다 쿠버네티스 생성해줘라고 하면 쿠버네티스가 생성되는 기술이 클러스터 API입니다. 클러스터 API는 쿠버네티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 API이고요. 이런 표준 API에 따라서 각각의 프로바이더들, 그러니까 AWS든 애저든 VMware든 오픈스택이든 프로바이더들이 그 API 스펙을 임플리멘테이션해서 프로바이더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그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 시그의 목표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걸 따라한 건데요. We make cluster life cycle boring입니다. 그래서 no one pay any more attention이죠. 아무도 이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게 만드는 것들이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 시그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클러스터 API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클러스터 API 기술을 활용해서 서로 다른 인프라나 서로 다른 쿠버네티스를 표준화된 선언적인 API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게 AWS든 VMware든 오픈스택이든 베어메탈이든 인프라의 종류와 상관없이 나는 항상 동일한 API로 쿠버네티스를 생성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기덥스 방식을 접목을 시켜서 이거 벗고 가도 되겠네요. 접목을 시켜서 사용자 경험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일관성을 지켜내고 그다음에 단순히 인프라하고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까지 같이 퉁으로 묶어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해주는 이 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잡고 솔루션과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는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everything you need죠.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그다음에 컴포넌트, 그다음에 뭐 로깅 모니터링, 서비스 메시, 뭐 그다음에 MLOps를 하기 위한 뭐 플랫폼, 그런 사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까지 전부 다 묶어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만들어낸 게 스택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스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프라스트럭처와 쿠버네티스와 저희가 정의한 애드온 서비스들을 레고 블록처럼 선택해서 맞출 수 있는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WS를 써야 되고 EKS를 쓰고 싶고 그 위에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로깅 모니터링과 MSA를 위한 서비스 메시를 설치하고 싶다. 각각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택에서 이런 옵션들을 선택한 다음에 사실 이게 UI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API 콜, 하나의 API 콜만 하면 자동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괄되게 구성이 되고 선언적인 방식으로 그 다음에 관리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플랫폼 기술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GPU 비싸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쓰고 싶고 SKT가 제공하는 쿠버네티스의 AI MLOps 플랫폼이 담겨진 이런 스택을 만들어내고 싶다 하면 이 스택 자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API를 제공하고요. API가 가장 중요하니까. GitOps 기반의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제공한 어드민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그 클라우드 혹은 인프라, 쿠버네티스, 디스트로 그 위에 동일한 서비스들을 스택으로서 프로비전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가 세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 세션 들어가서 자세한 부분을 보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현재 만들고 있는 해상도가 좀 떨어지네요. 만들고 있는 SK 컨테이너 서비스 on AWS라는 AWS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고요. 아직은 프리뷰 상태이고 만약 저희 전수희 부스에서 설문조사를 하실 때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문항이 있습니다. 거기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요거 프리트레이얼 서비스에 대해서 컨택을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만들어낸 기술은 잘 안 보이는데 사용자는 내가 AWS 스탠다드라는 스택을 사용할 거냐 AWS MSA라는 스택을 사용할 거냐 두 개 중에 하나 혹은 VOIT라고 해서 Bring Your Own Host죠. 그거에 관련된 스택을 선택할 거냐. 요거에 대한 선택만 하면 그리고 Create만 눌러주면 여기에 정의된 AWS 같은 경우 AWS의 뭐 VPC, EC2, EBS 뭐 그런 모든 리소스들하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그다음에 거기에 설치되는 이런 다양한 LMA 시스템, 서비스 메시의 시스템들이 요 스택 하나를 선택해서 Create를 누르는 순간 동적으로 모두 자동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 뒤에는 저희가 이런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API를 쓰고 이 클러스터 API를 햄 차트로 만들어서 아고 CD로 배포하고 그래서 저희는 아고 CD로 쿠버네티스도 배포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리소스도 아고 CD를 통해서 프로비전을 하고 저희가 생성하는 서비스들도 아고 CD를 통해서 GitOps 방식으로 모두 다 생성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저희 내부 소프트웨어 자체를 저희는 데카파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도 기술 세션에서 들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셋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선언적이고 GitOps 기반의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 제가 만든 장표입니다. 2017년에 저희가 오픈스택을 쿠버네티스에 막 올리면서 그 당시에 클러스터 API라는 개념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그러면 요거는 그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우리의 비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린 거였습니다. 뭐였냐면 뭔지 모르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플랫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얘를 통해서 다양한 인프라들 뭐 베어메탈의 쿠버네티스가 설치된 인프라나 뭐 AWS의 쿠버네티스가 설치되고 AI나 ML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설치된 클러스 인프라나 이런 다양한 인프라들을 여기에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서 생성해내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용자들은 저 위에서 AI 개발 열심히 하시고 뭐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앱을 만드시고 그런 활동만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거라는 비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5년이 지났고요. 그 5년 동안 저희가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떨 때는 좀 뒤로도 갔다가 노력을 하면서 2017년에 저희가 그렸던 그림을 현재 좀 부족하지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적인 방식으로 하는 방식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생태계 누구든지 이런 표준적인 방식과 새로운 GitOps를 사용해서 필요한 인프라와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을 잘 관리하는 이런 기술들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사용한 기술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 기술들이고 CNCF 쪽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오픈소스 기술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면서 그 프로젝트화까지는 못했지만 이게 프로젝트화를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그런 것들이 들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코드들은 현재 오픈된 상태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여유를 가지고 저희도 좀 오픈소스 프로젝트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현재는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API를 하다 보니까 AWS나 애저나 GCP라든지 디지털 오션이라든지 글로벌 CSP 분들은 이런 프로바이더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오픈소스로서. 그래서 저희를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네이버, NHN,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뭐 KT, CSP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있다면 국내 CSP에서도 이런 클러스터 AP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를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지만 혹시 커뮤니티 중심의 개발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클라우드로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개발하는 것들을 물론 저희 영업분들은 이걸 솔루션으로 팔아야 되니까 하지만 기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되고 거기서 각각 회사들이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통 기반은 공통으로 하면서 좀 레슨런들을 공유하고 그런 일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오후에 기술 발표를 통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좀 공유가 될 거고요. 저희가 여기 4개 하고 온라인 발표까지 5개의 세션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 부스로 오시면 저희 컨테이너 솔루션 소개를 좀 받으실 수 있고요. 전시 부스에 있는데 이 설문을 해주시면 경품 추첨과 함께 프리 트라이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점심시간이 다 돼서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세션 또 재밌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